목표가 아닌 두고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앞서 빛났어 꿈에 내가 불을 지펴왔어 흙이 내일처럼 이제 왔지 그대만의 나 바로 아니 근데 그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사무장님이세요? 네. 보통 드라마 속에서의 느낌의 그 사무장님하고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사무장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예, 보통은. 네, 약간. 맞아요. 정확하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잘 몰라서 법률사무소 사무장님이시면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에서 곤란이나 갈등 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 상황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법리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알아보거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굳이 하기 싫은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랩이에요, 랩. 변호사님이 싫어하거나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예. 아니 그 원래 꿈이 혹시 뭐였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원래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그분들의 약간 생김새가 왠지 나랑 닮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저건 왠지 저도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꿈을 키우기 시작했죠. 네. 활동을 좀 그럼 하셨어요? 우리 합기님께서는? 네, 그래서 여러 기획사에 이렇게 데모를 돌렸는데 어느 한 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투팍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보고 도착을 해서 헤드 CEO 그 부분이 오셔서 딱 앉으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데모 들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네, 그분들이 바라는 외모가 저는 아니었던 거죠. 네. 좌절과 동시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다짐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종종 하다가 결국엔 군대를 가게 되죠.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운동이나 하자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가서 이렇게 헬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랑 정말 비슷한 외모의 관장님이 오시더니 자네 골격이 좋은데 혹시 선수 한번 안 해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난 운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앨범을 낼 거야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운동도 배우고 직장도 얻게 되니까 좋다고 근무를 섰는데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서 당연히 안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보통은 크게 사고 났는데 얼굴도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상태였으니까 이게 성형수술을 2번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차피 다시 사는 거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앨범을 준비를 하다가 내게 됐죠. 내게 됐습니까? 네.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32살이에요. 그게 좀 하시는 앞에서만 하지마 도망가와 내가 나의 인내심을 있게 한 것들 모두 다그 범인 따위 전부처럼 꺼져버려 이제 그건 나와 상관없어. 아니 또 래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또 배우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랩을 하던 당시에 친한 친구가 배우였어요. 그래서 배 친구 덕분에 그 연예인 축구단 가가지고 축구도 못하면서 이렇게 괜히 이온 음료 이렇게 얻어 마시고 막 그리고 목적은 축구가 아니고 끝나서 이제 되게 배우분들 예 그렇죠. 사실 주된 경기보다는 이제 끝나고 회식, 나서의 회식. 이제 회식이 또 항상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네 가서 그 영화계 관계자분들이 너는 괜찮다. 캐릭터가 좋다. 네 그러면서 연기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조언을 들어서 처음에 이제 독립 영화를 몇 편씩 찍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상업 영화가 들어가는데 너 이번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길래 첫 상업 영화 촬영을 그때 하게 되었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장편 영화 26년이라는 영화예요. 20년. 예. 거기서 수호파 조직원 역할이었어요. 깡패. 아주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깡패. 분장도 안 했어요. 분장도 안 했어요. 분장도 안 했어요? 요대로 거기 갖다 놓으면 바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네. 혹시 지금 이 양복도 그렇게 좀 그럴 때 맞춰놓은 양복 아니세요? 근무할 때도 있고요. 촬영할 때도 있고요. 네.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총 몇 편의 작품에 출연하셨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 독립영화 포함해서 20여 편 그래도 뭐, 출연한 네. 것 같아요. 네, 그 박보영님 나오는 힘센 여자 도봉 중에서 여긴 어떤 역할입니까? 백탁파 조직원 역할. 그 전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찍자.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또 작품. 거기서는 건달 1 역할이었습니다. 네, 아들의 전쟁에서는요. 거기서는요 박동호 부하 역이었습니다. 네. 니 뭐고 뭐? 나 아가리면 눈이고 마시. 투캅스에서는요. 거기는 깡패 아니었어요. 오락실 손님이었습니다. 네. 우리 갑순이에서는요. 거기서도 깡패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달 같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네. 대사가 다 비슷비슷하고요. 몇 글자 안 돼요. 녹음하고 귀에 꽂고 어디 다른데 귀에 계속 꽂고 있어요. 꽂고 있고 이제 모든 대사를 정말 공들여. 오히려 제가 쓴 곡보다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릴 것까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좀 한번 해내고 나면은 나 배우 맞네 그런 거 있죠. 아 그러면 혹시 네네. 맡아보고 싶은 역할 있으세요? 저는 동네 정육점 아저씨나 어울린다. 약간 마트 여직원을 짝사랑하는 순정남. 네, 정육점 아저씨나 이런. 뭔가 이제 그램수를 더 이렇게 올려서 준다거나. 네. 마음은 멜로 배우를 하고 싶죠. 네. 아 그러면 오늘 자세도 좀 어떻게 이런 자세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줘보세요. 네. 혹시 뭐 이런 훨씬 이런 아, 예, 예. 아 좋다. 느낌이 더 달라. 이거 보세요. 아, 야. 아니 느낌이 훨씬 다르다니까요. 근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그런 말 계속 해주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저 친구 또 저런 모습이 있네 해서 또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2017년이네요. 이게 백상예술대상에서 네네.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 공연하신 게 좀 화제가 네,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나갔었습니다. 네. 네. 때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계속 웃음이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저희처럼 좀 뭔가 작은 역할에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상식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라도 잠시나마 저희 같은 배우들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 대배우님들께 잠시나마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로서 굉장히 작은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학기님이 근데 이렇게 뭐 배우 활동도 하시고 래퍼로서 뭐 이렇게 뭐 계속 음악 활동도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출근하시는 곳은 법률사무소죠?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무장 일을 또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때 다시라는 곡을 이제 제작을 하던 와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생 신분의 변호사형을 그때 만났던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또? 긴 그 수험 공부를 끝내고 트로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야 이게 참 진짜. 그러고 있다가 그 형이 연수원 생활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시는데.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사무장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8년 차까지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변호사 형님도 참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근데 녹음실에서 저는 트로트를 했고 합기는 힙합을 했는데 합기가 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기 씨 저 랩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랩을 배우게 되면서 둘이 친하게 됐습니다. 힙합의 가사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법으로 치면 레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합기한테 그런 레걸 마인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딱 방문했을 때 그걸 맞이하는 직원이면은 합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제 도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합기 역할은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상담 업무를 과연 변호사에게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이면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제 합기가 이제 위로를 이제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업무를 좀 많이 보세요?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는요 민사, 형사, 부동산, 채권, 박사인권 쪽으로 좀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사무장도 이게 자격증을 따셔야 되나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이고요. 예. 절대 법적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직 법조인이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무원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인증을 받아야 네네. 활동을. 네. 아니 왜냐면은 그 사무장이신 분들도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법리라는 기본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쪽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힘들게 했는데 얼마큼 힘들게 했느냐 따져가게 되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네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네, 이제는 좀 짬이 좀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왜냐면 이제는 이제 경험이 좀 쌓여 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넌 뭔데? 사무장이지.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또 물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먼저 번호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이 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거나 평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더니 당신 이 사람 누구냐고 이게 어떻게 사무장이냐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직원 신분증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딱 올려놨더니 지금 이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오해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보면 보통 위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네. 아예 좀 우리가 좀 모르는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랩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근무 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정확하게 손을 굉장히 친절했어요. 네. 충분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뭐 래퍼로서 내가 좀 자주 하는 말 있을까요? 유명하지 않다 보니 굳이 보다 힙합을 한다, 랩 음악을 한다. 그래서 뭐 인사를 안녕하세요 아니면 what's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데 what's 어울리는데요? 에마 브로 뭐 옛날에 그러지 많이 했죠. 영어 공부도 안 했으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만났으면. what's 야 멋있다. 왓썹도 아니고 웃어 눈썹 말고 웃어 야 뉴스 말고 웃어. 눈썹 봐, what's 야 이렇게 치죠 또. 이렇게 해서 what's my 눈썹? what's my 눈썹? 그리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아니 같은 힙합 쪽에 있었지만 난 정말 이 친구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되게 친한 형님이 있어요. 네네.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분은 힙합에 심취하다 못해 그 흑인 정서회까지 심취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걷는데 이렇게 좀 걸어도 될까요? 네. 걷는데 그 형이 좀 이렇게 목도 키가 작아요.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네. 걸어 다니는데 한 번을 걷더니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제가 목격한 건데 홍대에서 걷잖아요 이렇게 보통 여 왔어 바지가 크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신호를 걷는데 신호가 깜빡이면 보통 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분은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약간 다들 막 빵빵빵 가셔야 되는데 그분 걷는데도 신호가 깜빡여도 이걸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 얹지 마 에피소드. 약간 그러면 지금 그러면 유키즈 섭외가 왔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복권도 안 샀는데 로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게 표현. 네,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작가님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보면서 우와, 저한테 전화가 오네요? 막 저는 그래서 이야, 내가 유재석님과 조세호님을 옆에서 함께 되는 거야?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욕심이 있는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유퀴즈에 섭외가 됐다면 네네. 저는 다음 스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올 것 같아요. 뭔가 오케이 여기서 내가 살짝 이제 주목을 받으면 어느 쪽에서 좀 연락이 왔으면 하는지 뭐 그런 거 좀 내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욕심을 크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야 네. 되죠. 그 출연료 받아서 세금 한번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세금을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려면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모범 납세자가 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우리 그 학김님의 꿈은 모범 납세자. 그러면 그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네. 신께서 갑자기 어느 날 학기 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네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줄게. 네네. 얼마를 원하니? 한 5조? 와 제일 5조. 와! 네네. 아니, 와, 지금 역대 최고죠? 네.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5조? 뭐 하고 싶으세요? 5조가 지금 일단 왔어요. 오케이. 띠링띵띵 5조. 꽂혔어. 일단 뭘 사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먹고 싶냐? 가족들한테, 네. 내 친한 사람들한테 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고가의 안주를 생각해서 와. 그래서 고가의 안주. 고체. 식사가 아니고 안주. 네네. 그리고 무한 리필 금지어야. 가성비 금지어야. 네. 무한 리필 가성비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네네네. 그러니까 4조 9,900 뭐 어마어마해요. 네네. 다음날 뭐 하실 거예요? 해장은 해야 되겠죠. 네. 네. 이제 보통 컵라면으로 해장을 하는데 네, 근데 을지로 쪽에 괜찮은 곰탕집이 많으니까 또 콜택시를 불러서 엄청난 통장 잔고가 있다는 그걸 느끼면서 천천히. 어찌 보면 지금 내가 해장국 먹으러 가는 게 내 생애 마지막 검소함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시 먹게 될 게 있을까? 마지막 내가 이걸 다시 이곳에 와서 먹게 될 수 있을까? 아 진짜. 유키즈? 우스. 웃어. 자 문제 드릴게요. 네네. 흔히 다재다능하거나 다양한 매력으로 이미지 변신하는 사람을 이것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숲의 요정이라 불리는 새로 무지개와 같이 여러 가지 색의 깃털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된 이 새는 무엇일까요? 천연기념물 204호로 지정된 이 새는 무엇일까요? 팔색조. 자, 팔색조. 자, 팔색조 정답입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으쌰! 우스. 100만 원 우스. 자, 논스톱! 원스톱! 우스. 100만 원 어때? 감사합니다. 합계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